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배가 늘어졌을 때, 그럴 때 지방흡입만으로는 그 뱃살을 제거하지 못할 때 그 살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잘라내는 수술을 복부 성형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전에 아주 고도 비만이었다가 갑자기 살을 많이 빼서,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늘어진 뱃살을 해결하려고 오는 경우. 두 번째는 제일 많죠. 두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 후에 한 번 정도 임신한 경우가 아니고 한 두 번이나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배가 많이 컸다가 늘어져서 늘어진 뱃살을 해결하시려고 오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많이 늘어지신 분들은 배꼽에서부터 그 음부까지 늘어진 살들을 다 제거하는, 그걸 보고 이제 전체 복부 성형이라고 그러고요. 조금만 늘어져 있으면, 약간 늘어져 있다, 그거의 한 반 정도만 제거를 합니다. 그거는 미니 복부 성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위쪽 가슴 밑에서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모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하는 유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타입은 한국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늘어져 있으니까 그 늘어진 살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면 흉터가 좀 적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터는 팬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 골반에서부터 이 골반까지 전체 복부 성형의 경우는 기다랗게 잘라내게 돼요. 우리가 비키니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남게 되고요. 미니 복부 성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한 5분의 3 정도의 길이로 흉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복부 성형의 경우는 그렇게 잘라내고 나면 이만큼 배꼽이 쑥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을 새로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안 보이게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를 꼬맸을 때 흉터가 안 남게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꼬매는 테크닉이나 꼬매는 위치, 꼬매는 방향,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서 흉터가 가능하면 덜 남게 하는 거죠. 덜 남게 하는 겁니다. 이런 수술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흉터가 너무 심하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세상에 둘 다는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진 뱃살을 갖고 사시던가, 아니면은 이 정도 흉터가 남는 요 방법을 택하던가,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사실은 흉터가 색깔이 좀 진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저 같은 것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색소가 좀 이렇게 덜 끼도록 여러 가지 연고도 처방하고요. 그다음 흉터가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켈로이드처럼. 그것 때문에 미리 실리콘 시트라고 그래서 그런 시트를 거기다가 미리 붙이고, 여러 가지 연고도 바르고, 그다음 흉터가 두꺼워지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는 저희가 해드리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흉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 적게 남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흉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 항상 제가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흉터 부위가 벌어지려는 힘이 어거지로 당겨놨잖아요. 처음에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잘라서 이렇게 당겨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흉이 좀 넓어집니다. 근데 이제 1년쯤 지나면 그런 힘들이 사라져요. 그때쯤에서 흉터 수술만 좀 해드리면 흉이 훨씬 적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수술 받는 분들한테 다 미리 설명을 해놓고 후처치로 그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흉터 수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흉터 부위를 다 제거하고 나서요, 그 부위를 아주 정교하게 층층이, 영어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지방층은 지방층끼리, 피하층은 피하층끼리 이렇게 잘 꼬매주면 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습니다. 꼭 흉터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흉이 좀 넓어지거나 많이 남는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제왕절개 흉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차피 제왕절개 흉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왕절개 흉터보다는 더 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선택하게 그렇게 유도하고요. 옛날에 있던 제왕절개 흉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다시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에 늘어진 상태에서 더 늘어지는 거하고 배가 팽팽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복부 성형은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임신, 마지막 출산을 하고 나서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부위, 그 부위, 지방층에는 확실히 지방이 아무래도 덜 차게 되죠. 근데 이제 칼로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 먹고 남은 거는 어딘가에 쌓입니다.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에 쌓이기 때문에 기형적인 몸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는 몸매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 배가 늘어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쵸? 남자분들 중에 정말 고도 비만인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 오히려 오게 되죠.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복부 성형을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배가 많이 늘어진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지방흡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복부 성형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